부산 자갈치 시장 아침 공기는 언제나 비린내와 욕설, 그리고 바닷바람으로 가득했다. 방선옥은 고무장화를 끌며 얼음박스 뚜껑을 열었다. 비늘이 아직 반짝거리는 갈치와 고등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고, 오늘 것도 다 팔아야지. 우리 민재 승진했다고 했으니 용돈이라도 더 쥐어줘야 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선옥은 손에 비닐 장갑을 쑤셔 끼웠다. 손톱 사이에 배어든 생선 비린내는 아무리 문질러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아들이 드디어 지점장이 아니라 본부장이 됐다지 않은가. 그때였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어울리지 않는 달콤한 목소리가 울렸다. 선옥이 고개를 들자 화려하게 꾸민 젊은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긴 웨이브 머리, 번쩍거리는 귀걸이, 오버핏 코트. 한유리였다. 며느리. 어머, 유리야. 선옥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유리는 카메라를 선옥 쪽으로 돌리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우리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자갈치 시장 전설의 방선옥 사장님, 인사하세요, 어머니. 카메라가 눈앞에 들이밀어지자 선옥은 허둥지둥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가 뭔 말을 해야 되노. 그냥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방선옥입니다. 이렇게요. 유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선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옥은 얼굴이 벌개져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예, 방선옥입니다. 근데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유리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빛이 싸늘해졌다. 냄새. 어머니, 손 좀 씻으세요. 카메라 렌즈까지 비린내 뵐 것 같아요. 미안하다. 아침부터 생선 손질하느라. 네가 온다 카든가 했으면 좀 씻고 있을걸. 됐고요. 유리는 손등으로 코를 스치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켰다. 또다시 천사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본부장 승진한 아들, 그리고 자갈치 시장 엄마와의 특별한 여행, 콘텐츠를 찍으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바로 시어머니랑 어디 간다고요, 어머니? 유리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했다. 선옥은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어디가? 우리가 어디를 가노? 어머니, 아까 말했잖아요. 제주도. 제주도? 네, 여러분. 저희 오늘 제주 나들이와 갑니다. 시어머니 평생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우리 남편이랑 제가 깜짝 선물 준비했거든요. 제주도. 그 말에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바로 콩 하고 뛰었다. 유리야, 진짜 제주도 가나? 내가 가도 되나? 당연하죠. 어머니 아니면 누굴 모시고 가겠어요? 다 어머니 덕분에 민재 씨가 여기까지 온 건데. 유리가 다시 카메라를 끄더니 이번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대답 좀 똑바로 해주세요. 계속 멍하니 그러시면 안 되죠. 컨셉 망가지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워낙 방송 이런 걸 몰라서. 어차피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알았죠?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 해도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기는 게 고마웠다. 몇 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 오늘 가는 기가? 지금? 가게는 오늘 하루 그냥 쉬세요. 어머니가 평생 일만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셔야죠. 그리고 유리가 선옥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지금 이 꼴로는 안 돼요. 카메라에 다 남는데. 이 꼴이라니. 옷이요, 옷도. 생선 비린내 나는 잠바 말고 어제 제가 사다 드린 코트 있잖아요. 그거 입으세요. 스카프도 좀 이쁘게 하고요.
촌티 좀 벗자고요, 애니. 어머니. 말은 매웠지만 선옥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촌티 좀 벗자는 말도 자기 입장에서는 칭찬 같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금방 정리하고 올라갈게. 민재는? 차에서 기다릴 거예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시간 맞춰서 배 타야 하니까. 유리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시장 골목 쪽을 향해 걸어갔다. 남은 건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는 선옥뿐이었다. 1시간 뒤, 좁은 반지하 방 거울 앞에 선 선옥은 손에 든 보라색 자수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하얀 매화 꽃무늬가 고와 보였다. 에이, 늙은 주제에 뭘 이런 걸 두르노. 혀를 찼지만 얼굴에는 싱긋 웃음이 번졌다. 민재가 본부장이 됐다. 그 출세길 어딘가 한 귀퉁이에 자기 등골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을 거라 믿고 싶었다. 겨울 칼바람 맞으며 생선 손질하던 손, 밤새 젖은 수건을 짜던 팔꿈치 통증이 다 그 값이라고 생각했다. 문 앞에서 신발을 꿰어 신으며 선옥은 혼잣말을 했다. 민재 아빠, 잘 보소. 우리 아들이 본부장이나 됐댄다. 나도 오늘 제주도란 데가 본다 아이가. 밖으로 나가자 골목 입구에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는 유리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양복 차림의 강민재가 팔짱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야, 멋진 차네. 이게 다 내 아들 차라니. 선옥이 가까이 다가가자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다. 엄마, 탑시다. 말투는 여전히 짧고 퉁명스러웠다. 그래도 엄마라는 한마디에 선옥의 가슴이 또 울컥했다. 선옥은 자연스럽게 조수석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유리가 급히 말했다. 어머니, 뒤에 타세요. 앞자리는 딱딱해서 허리 아프실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러지 뭐. 세연옥은 뒷문을 열고 민재 옆에 앉았다. 민재는 슬쩍 몸을 옆으로 조금 피했다. 생선 비린내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차가 출발하자마자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팀장님. 예, 오늘 안으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딱딱한 비즈니스 톤. 선옥은 옆 얼굴을 슬쩍 바라봤다. 이제 진짜 큰 사람 다 됐네. 엄마 없이도 뭐든 다 알아서 하고. 뿌듯함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서글픔이 밀려왔다. 유리는 룸미러를 통해 선옥을 보더니 다시 카메라를 켰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제주도로 가는 길입니다. 뒤에 보이시죠? 우리 시어머니 오늘 완전 변신하셨어요. 스카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카메라가 선옥 얼굴로 향하자 선옥은 어색하게 웃었다. 이거 옛날에 아들이 사준 거다. 예쁘나? 유리가 과장되게 소리쳤다. 와, 진짜 감동. 아들이 사준 스카프를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엄마들의 사랑 아닐까요?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다시 차 안은 싸늘해졌다. 민재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고 유리는 이어폰을 꽂고 뭔가 편집을 시작했다. 유리야, 저기 우리가 제주 가면 뭘 먹는 너? 어머니는 그냥 제가 시켜드리는 거 드시면 돼요. 카메라에 예쁘게 나오는 거 위주로 시킬 거니까. 아, 그래. 카메라에 예쁘게 나오는 거. 어머니 혹시 드실 때 너무 크게 쩝쩝거리시면 안 돼요. 마이크 다 들어가거든요. 댓글 달리는 거 장난 아니에요. 시어머니 먹는 소리 역겨워요. 이런 거 달리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조심할게. 질책 같아도 선옥은 그냥 다 자기 체면 깎이지 않게 도와주는 말이라고 받아들였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부산을 벗어나 바다가 보이는 길에 접어들자 유리는 또 카메라를 켰다. 와, 여러분 바다 보이세요? 오늘 진짜 날씨 미쳤다. 어머니, 기분 어떠세요?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런 여행은 처음이시죠?
좋지. 바다는 맨날 봤는데 이렇게 여행으로 보는 건 또 다르네. 와, 소름. 이 멘트 너무 좋아. 나중에 썸네일 평생 일만 하다 처음으로 여행 온 엄마로 해야겠다. 민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리야, 너무 오버하지 마. 그냥 조용히 가자. 왜? 이게 내 일인데 본부장님 체면 깎이는 거 싫어요? 지금 회사 일도 정신없는데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이상한 영상이나 올리지 말고. 와, 대박. 당신 출세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나 없었으면 당신 이미지 관리 누가 해줬는데. 둘의 말다툼에 차 안 공기가 확 달아올랐다. 선옥은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만해라, 둘 다. 오늘 좋은 날 아니가. 엄마 때문에 싸우지 마라. 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민재가 날카롭게 잘랐다. 유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선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질 뿐이었다. 몇 시간 뒤 차는 적게 제주행 여객선 터미널로 들어섰다. 사람들로 붐비는 로비, 여행 가방 끌리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와, 여기가 제주 가는 데가 맞나. 선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리는 벌써 카메라를 켜고 있었다.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제주행 터미널 도착. 어머니, 여기 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가 내가 TV로만 보던 제주도 가는 데라 카더라. 참 좋다. 어머니 표정 보이세요, 여러분? 울컥하죠? 저도 지금 울 것 같아요.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유리는 곧장 말투를 바꿨다. 어머니, 잠깐만요. 유리는 가방에서 물티슈 한 장을 뽑아 쥐어주었다. 이거 손 좀 닦으세요. 그리고 멀리 여자 화장실 쪽을 가리켰다. 어머니, 저기 화장실이 있거든요. 안에 가서 손도 씻고 얼굴도 한번 보고 오세요. 카메라에 너무 지쳐 보이면 안 되니까. 아, 그래? 그래야지 뭐. 니들은? 저희는 잠깐 매점 가서 간식 좀 사고 올게요. 배 타기 전에 뭐라도 먹어야 하니까. 그쵸, 자기? 민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알아서 해. 빨리 와라. 선옥은 아무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라모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오래 안 걸린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저희 여기 있으니까요. 유리는 또다시 카메라를 켜며 손을 흔들었다. 가세요, 어머니. 화장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선옥은 거울 앞에 서서 손을 구석구석 씻었다. 유리가 준 물티슈로 손등을 한 번 더 닦고 얼굴을 살짝 문질렀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비늘 자국은 없지만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그래도 목에 두른 스카프 덕에 조금은 덜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다. 방선옥, 니도 참 늙긴 늙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기분 내자. 애들한테 민폐 안 끼치게 조심하고. 선옥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지막으로 스카프를 매만지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터미널 로비로 나가 아까 차를 세웠던 쪽을 향해 걸어갔다. 민재야, 유리야. 그러나 검은색 세단은 보이지 않았다. 응. 선옥은 눈을 비비고 다시 둘러봤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주차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어라, 분명 여기 세웠는데 조금 더 돌아다녀도 익숙한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이 가슴속을 기어올랐다. 민재야, 유리야,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 안내방송만 메아리칠 뿐. 선옥의 손안에 쥐어진 것은 이미 마르기 시작한 물티슈 한 장 뿐이었다. 가슴이 서서히 얼어붙어 가는 걸 느끼며 선옥은 터미널 중앙홀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딘가 조금 높은 곳에서 CCTV가 이 모습을 찍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먼 그 화면 어딘가 방금 떠난 제주행 여객선 갑판 위에서 한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레전드 콘텐츠 시작이에요. 제목은 사라진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부부의 제주 여행 어때요? 바닷바람이 누군가의 잔인한 웃음소리를 갈기갈기 찢으며 멀어져 갔다. 여객선 터미널 위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유리창에 번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배를 타거나 떠나갔다. 방선옥은 로비 한쪽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바닥 위에는 이미 말라버린 물티슈 한 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터미널 스피커에서 마지막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을 때도 선옥은 계속 입술을 깨물며 되뇌었다. 민재야, 유리야, 엄마 여기 있다. 장난 그만해라.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와 선옥을 내려다봤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한 겹씩 쌓여 있었다. 내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화장실 갔다 오라 카서 내가 잠깐 앉아서 기다리는 기라. 언제요? 한 2시간쯤 됐나? 경비가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니, 2시간째 여기 계신 거예요? 연락은요? 전화는? 핸드폰이 차에 있다. 지갑도. 걔들이 들고 있었는데 차 번호 아세요? 그게 까먹었다. 맨날 뒤에만 타고 다녀서. 경비는 혀를 찼다. 할머니, 솔직히 말해요. 가족이랑 같이 왔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여기다 두고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말이라는 게 있다. 우리 민재가 그럴 리가 없지. 어째? 지가 연만데. 선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매서웠다. 죄송한데요. 경비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 터미널도 문 닫을 시간이 다 됐어요. 더 계실 데 없으면 앞에 편의점이나 근처 쉼터라도 가세요. 여기서는 밤새 못 계십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혹시 모르잖아. 애들이 다시 올지. 경비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갔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사람 소리 대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선옥은 스카프를 꽉 끌어당겨 목을 감싸 쥐었다. 손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진짜 아닌 거겠지.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거겠지. 아들이, 며느리가, 설마, 저기 할머니. 등 뒤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터미널 옆에 붙은 작은 라면 포장마차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다. 앞치마에는 국물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 여기서 얼어 죽을 기셨어요. 들어와서라도 앉아 계세요. 바람 장난 아닌데. 아이고 됐다. 나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손이 얼음장인데. 이리 와서 라면이라도 좀 드세요.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안에만 들어오라니까. 남자는 더 기다리지 않고 선옥 쪽으로 다가와 팔을 살짝 잡아 끌었다. 생각보다 힘이 단단했다. 거참 억지로 끌고 가네. 투덜대면서도 선옥은 결국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바람을 막아주는 비닐천 하나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앉으세요. 국물이랑 라면 하나 끓여줄게요. 됐다니까. 내가 돈도 없는데 뭘 돈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사람 대접 좀 하는 겁니다. 부담 가지 마세요. 남자는 이미 냄비에 물을 붓고 있었다. 가스버너에 불이 붙자 파란 불꽃과 함께
서서히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여기서 뭐 기다리세요. 아까부터 봤어요. 터미널 밖에서 멍하니 계속 서 계시더라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를 데리러 올기라. 같이 왔다면서요. 배는 타고 갔고. 내가 화장실에 좀 갔다 온 사이에 안 보이대. 차도 없고. 분명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간기라. 분명 선옥은 끝까지 자기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분명이라는 단어 뒤에 따라붙는 건 무자, 근거도 없는 기도뿐이었다. 남자가 라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가족이 진짜 그런 사람들 있긴 해요.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한 놈들. 그래서 오늘 같은 밤에 이런 데 버려지는 거고. 그만해라. 우리 애들은 그런 놈들 아니다. 너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노. 선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제가 잘못했어요. 아직은 믿고 싶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는 라면 그릇을 선옥 앞으로 밀어주었다. 일단 드세요. 속이라도 좀 뜨끈해져야 믿든 의심하든 할 수 있으니까. 라면 국물에서 올라오는 진한 냄새가 비린내를 잠시 덮었다. 선옥은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떠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내려가는 것과 함께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왜 잘해주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화가 나네요. 할머니 얘기 듣는데. 남자는 포장마차 안쪽 선반 위에 놓인 작은 TV를 가리켰다. 뉴스나 볼까 했는데 요즘은 다 유튜브죠. 저도 구독하는 채널 몇 개 있거든요.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거. 그 순간 TV에서 자동재생 광고가 끝나고 낯익은 얼굴 하나가 화면에 떴다. 구독자 여러분, 저 오늘 방송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한유리였다. 선명한 조명 아래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는 척하고 있었다. 선옥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라면 국물이 튀어 침에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남자가 말했다. 이 사람 나도 알아. 요즘 잘 나가는 여행 유튜버잖아요. 뭐였더라? 유리 트래블인가 뭔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붉은 글씨로 생방송 라이브라고 쓰여 있었다. 시청자 수는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제목 보고 깜놀 시어머니 실종? 썸네일 보고 와서 눌렀어요. 유유.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 유리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오늘은 정말 웃으면서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그 말과 동시에 화면이 갈라지며 오른쪽에 한 장의 사진이 떴다. 자갈치 시장 앞 생선 상자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방선옥의 사진이었다. 오늘 아침 유리가 찍어준 바로 그 사진. 저희 남편, 그러니까 강민재 본부장님. 아시죠, 여러분? 오늘 어머님 승진 기념으로 제주도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유리의 목소리가 떨리는 척 내려앉았다. 잠깐 사이에 어머님이 사라지셨어요. 잠시 뒤 화면에 정장을 입은 민재가 등장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하지만 선옥 눈에는 그게 죄책감이 아니라 계산처럼 보였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려서. 어머니가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뭐라카노. 이놈이. 선옥이 TV를 향해 속삭였다. 손이 떨려 그릇이 달그락거렸다. 민재는 계속 말했다. 기억이 자주 끊기고 저희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고 가끔은 저희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을 하실 때도 있어서 헐 치매셨구나. 어쩐지 썸네일에서 눈빛이 좀 유유.
시어머니 모시는 거 진짜 힘들겠다. 채팅창엔 동정과 위로의 멘트들이 줄지어 올라갔다. 유리가 코를 훌쩍였다. 오늘도 정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머님이 터미널 어딘가로 사라지셨어요. 우리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찾고 다녔어요. 경찰에도 신고했고요. 거짓말이다. 선옥의 목소리가 포장마차 비닐천을 울렸다. 저 새끼들이 날 한 번도 안 찾았는데 어딜 찾았다고 지랄이야. 남자가 이를 악물었다. 와, 진짜 미친 것들이다. 이걸 콘텐츠로 쓰네. 사람 버려놓고. 화면 속 유리는 눈가를 닦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제주도 터미널 쪽에서 우리 어머님 보신 분 계시면 제보 좀 해주세요. 어머님이 요즘 저희한테 너무 적대적이셔서 혹시라도 또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할까봐 그것도 너무 두렵지만 유리가 비틀어 웃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니까요. 진실이 뭐든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역시 며느리 천사다. 시어머니가 망상심하신 듯 본부장 남편이랑 이런 진솔한 얘기까지. 레전드 부부다. 라면 그릇이 선옥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국물이 튀고 면발이 쏟아졌다. 망상, 적대적, 내가 언제 니들한테 그딴 말 했노? 선옥은 숨이 막혀 오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금방 새하얗게 질렸다. 유리는 마지막으로 눈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님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희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생방송이 끝났다. 포장마차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처음 입을 연 건 남자였다. 시발, 거친 욕이 툭 튀어나왔다. 저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네. 할머니를 여기 버려놓고 지금 저기 앉아서 조회수나 올리고 있다. 그죠? 선옥은 눈에 초점도 없이 TV가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러다 갑자기 이를 악물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짐승 같은 것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자가 다가와 수건으로 바닥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아셨죠?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할머니를 버린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놈들은 지금 피해자인 척 쇼를 하는 거고. 그만해라. 내 귀가 썩는 기분이다. 아니요, 더 들어야죠. 현실을 보셔야 하니까. 남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친척 말고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경찰이든 변호사든 기자든. 기자, 선옥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뭐라고요? 옛날에 자갈치 시장에 다큐 찍으러 왔던 여자 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이지혜, 이라카더라. 명함도 줬는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슴팍 쪽을 더듬었다. 하지만 지갑도 손가방도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에 꽂아뒀는데 그 지갑도 그놈들 차 안에 있겠지.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지혜 기자요. 이름만 있으면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는 빠르게 검색창을 두드렸다. 자갈치 시장 다큐 이지혜 기자. 나왔다. 화면에는 방송국 홈페이지가 떴다. 아래에는 취재문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여기네요. 전화 걸어볼게요. 할머니, 목소리 준비하세요. 남자가 스피커폰을 누르자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선옥은 손을 꽉 모으고 떨고 있었다. 제발 받으라.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익은 또렷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JN뉴스 이지혜 기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선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기자님, 나 방선옥이라 카는데 기억하나? 자갈치 시장 생선 팔던 그 아줌매. 방선옥 할머님. 진짜요. 할머님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선옥은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 제주도다. 며느리가 나를 여기 버리고 갔다. 옆에서 포장마차 남자가 주먹을 꽉 쥐었다. 통화기 너머로 누군가 의자를 밀치는 소리, 서둘러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다. 할머님, 끊지 마세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직접 와서 들을게요. 지금 당장 제일 빠른 비행기 알아볼게요. 차가운 밤바람이 비닐천을 흔들었다. 조금 전까지 사람을 얼려 죽일 것 같던 그 바람이 이제는 아주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다. 제주공항 한쪽 구석 사람들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는 와중에 이 자리에만 시간도 공기도 멈춰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님, 물 좀 더 드세요. 이지혜는 종이컵에 물을 다시 따라 건넸다. 포장마차 사장이 빌려준 자리, 낡은 의자에 앉은 방선옥은 손을 덜덜 떨며 컵을 잡았다. 기자님, 내가 미친 사람처럼 들리지? 네, 지혜가 쿨하게 말했다가 바로 덧붙였다. 근데 전 이런 미친 얘기 들으려고 기자 된 사람이에요. 정말 미친 건 할머님이 아니라 그런 짓을 한 인간들이죠. 선옥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도 우리 민재가 설마, 그 설마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지혜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펜을 돌렸다.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봅시다. 아침에 자갈치 시장에서 며느리가 브이로그 찍자고 왔고,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고, 맞죠? 그러지, 스카프도 이쁘다, 카고. 터미널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물티슈 주면서 화장실 보내고, 나와 보니 차도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다. 핸드폰, 지갑, 다 차 안. 맞습니까? 맞다. 그리고 저녁에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사라졌다고 울고불고 쇼를 했다. 선옥의 손이 컵을 쥔 채로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언제 치매가 됐노? 내가 언제 그런 병원에 간 적이 있노? 그러니까 확인해봐야죠. 제가 먼저 할 일은 카메라부터 보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CCTV는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객선 터미널 보안실, 취재 협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혜는 명함을 내밀며 허리를 약간 숙였다. 보안팀장은 짧게 훑어보더니 피곤하다는 듯 코를 골랐다. 요즘 유튜버들 때문에 죽겠는데 이번에는 기자까지. 저 유튜버 아닙니다. 저 사람들 상대편이에요. 상대편? 예. 자기 시어머니를 여기 버려두고 지금 전국에 생방송으로 치매 노인 실종 쇼를 하는 인간들이에요. 보안팀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아, 그놈들 나도 TV에서 봤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겁니까? 버리고 간 거?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하러 온 겁니다. 협조해 주시면 터미널 이름도 방송에서 예쁘게 넣어드릴게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양심적인 터미널, 이런 느낌으로. 말은 참 잘하네. 보안팀장은 결국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켰다. 시간이 언제쯤이라고요? 오늘 오후 3시 전후 출항 30분 전쯤이요. 재생 발을 움직이자 화면에 로비 정영이 나타났다. 작은 점처럼 찍힌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지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장면을 좁혀 들어갔다. 저기다. 줌을 당기자 화질은 거칠었지만 익숙한 얼굴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강민재, 한유리, 방선옥, 유리는 물티슈를 건네며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 선옥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까지는 할머님 말씀대로네요. 지혜가 중얼거렸다. 이어지는 장면. 선옥이 화장실 문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유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쓸려 내려갔다. 입술이 삐딱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다. 민재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유리에게 뭔가 짧게 말했다. 입모양만 보이지만 충분히 읽혔다. 끝났어. 이제 타자. 둘은 한 번도 화장실 쪽을 돌아보지 않고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곧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각도의 카메라에는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웃는 모습까지 잡혀 있었다. 찾긴 뭘 찾아요, 이 새끼들이. 보안팀장이 욕을 내뱉었다. 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녹화본, 복사 떠서 주실 수 있죠? 정식 공문 보내드릴게요. 그 전에 스틸컷 몇 장만 급하게 필요해서요. 그래요. 근데 진짜 할머니는 괜찮으신 거죠? 네. 다행히 사람이 좋아서. 포장마차 사장님이랑 저랑 같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차례죠. 괜찮지 않게 되는 건 부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조명이 어둑해지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졸음을 청할 때 지혜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CCTV 캡처 화면을 확대했다. 유리의 입술, 민재의 눈빛, 발걸음 방향, 같이 이동하는 캐리어. 모든 장면이 한 문장으로 요약됐다. 우리는 절대 찾지 않았다. 옆자리에서 방선옥은 불안하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기자님, 이거 다 방송 나가면 내 아들 인생은 끝나는 기라. 그제? 할머님 인생은요, 오늘 여기 안 오셨으면 할머님은 이미 치매 걸린 거짓말쟁이로 끝났어요. 그렇지. 선옥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래도 엄마가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넣어주는 거죠. 거기라도 안 들어가면 또 누구를 버릴지 모르니까.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쯤 선옥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흔들리긴 해도 도망치진 않겠다는 눈빛. 부산 강서구. 강민재와 한유리가 사는 고급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서자 유리의 밝은 목소리가 안에서 새어나왔다. 자기야, 이 조명 각도 좋아. 여기서 라이브 하면 뽀얗게 나오지 않아? 알아서 해. 나 피곤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띵동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유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네, 누구시죠? 그 얼굴이 곧 얼어붙었다. 어머님. 문이 벌컥 열렸다. 스카프는 구겨져 있었고 코트는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다.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분명한 의지를 품고 있는 노인의 모습. 그 뒤로 검은 재킷에 카메라 백을 맨 여자가 서 있었다. 뭐야 이게? 유리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내가 왔다. 방선옥이 낮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민재가 거실 안쪽에서 나왔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엄마, 어떻게 지나가던 사람이 라면 한 그릇 먹여주고 기자님이 비행기 태워줬다. 선옥이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섰다. 니들 말대로 내가 치매였으면 아마 지금쯤 제주도 어딘가에서 얼어 죽었겠지.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지혜가 나섰다. 안녕하세요. JNN 뉴스 이지혜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유리가 벌컥 소리쳤다. 지금 장난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요? 허락도 없이. 방금 문은 아주 호쾌하게 열어주셨잖아요. 촬영은 허락받을게요. 지혜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녹음은 이 자리에서 모두 동의하십니까? 싫다고 하면요? 유리가 이를 악물었다. 싫다고 해도 저는 기자가 직접 들은 증언이라고 쓸 거예요. 어차피 오늘 이 집에서 나가는 얘기는 꾹 눌러 담아도 새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나가요, 어머니.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여기는 엄마 집이 아니야. 명의 바뀐 거 엄마도 알잖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엄마 모실 수 없어. 그래.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온 기다. 다시는 이 집에 붙어 살 생각 없다. 대신 한 번은 들어야겠다 싶어서 왔다. 뭘요? 왜 버렸는지. 지혜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좋네요. 질문이 아주 명확해서. 저도 그거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왜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니를 두고 배를 탔는지. 민재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버렸다고. 테이블 위로 사진 몇 장이 툭 떨궈졌다. 여객선 터미널 CCTV 캡처 사진. 선옥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캐리어를 끌고 출구 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터미널 CCTV입니다. 지혜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화장실 쪽은 한 번도 안 보고 캐리어 끌고 여객선 쪽으로 쭉 가는 모습. 두 분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다는 건 어디 장면에 있죠? 저건 각도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앞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유리가 발끈했다. 각도요? 지혜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각도가 안 나온 건 양심이겠죠. 그렇다면 라이브 방송 각도 그는 아주 잘 잡으셨던데요. 유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어떻게든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 실종이라는 달콤한 꿀단어로 제목 뽑고 썸네일까지 울상으로 찍고. 내가 그 방송 다 캡처해왔어요. 민재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기자님, 경고하는데. 아,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경고네요. 지혜가 바로 말을 잘랐다. 경고 고맙고요. 전 촬영하고 기사 쓰는 게 일이에요. 협박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선임하시고 공식 메일 주세요. 그럼 기사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유리가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우린 그냥 엄마를 찾아달라고 한 것뿐이에요. 엄마가 평소에도 자꾸 사라지고 망상 얘기를 해서. 그래, 치매라 카더라. 선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니들이 치매라 하는 그 엄마가 제주도까지 날라온 기자를 똑똑히 알아보고 이 집 주소까지 기억해서 따라왔는데, 그럼 누가 치매고 누가 거짓말쟁이고. 민재가 속을 드러냈다. 엄마도 알아야 돼. 엄마 요즘 말이 앞뒤 안 맞는 거 가게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우리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지혜가 노트를 뒤적이며 끼어들었다. 감당이 안 되셔서 어머니 명의로 보험 2건 들어놓은 거예요. 수령이는 2분, 합산 몇 억이었더라.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정보 어디서 났습니까? 기자에게 정보 출처 묻는 건 의사한테 매수 제조사 묻는 거랑 비슷해요. 알 필요 없단 얘기죠. 유리가 비웃듯 소리쳤다. 우리가 보험 든 게 뭐 어때서요? 노인들 다 드는 거잖아요. 효도보험 이런 거 몰라요? 지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대신 한층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효도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리더니 탁 내뱉었다. 효도는 어머니를 터미널에 버려두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쇼라고 하죠. 거실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민재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엄마를 버렸다는 증거 있어요? 지혜가 조용히 웃었다. 지금 그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증거 있냐고.
그 질문이 제 기사 첫 문장이 될 거거든요. 방선옥이 아들을 바라봤다. 한때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얼굴을 이제는 한 사람의 피해자로서 마주보고 있었다. 민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자. 진짜다. 엄마를 버릴 생각이 없었나? 민재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결국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버리려고 했던 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를 질질 끌고 내려앉게 만드는 그 가난한 엄마라는 굴레를. 지혜가 녹음기를 가볍게 톡 건드렸다. 좋은 멘트네요. 가난한 엄마라는 굴레. 그 말 그대로 내보낼게요. 강민재와 한유리의 얼굴에서 삶았던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던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카메라에 찍힌 진짜 이야기가 세상으로 나갈 차례였다. 밤새 부산 하늘에 비가 내렸다. JNN 뉴스 편집국 창밖 유리창에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지혜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컴퓨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은행 로고와 보험사 로고,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숫자들. 자, 정리해보자. 지혜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다. 보험 2건, 피보험자 방선옥, 수익자 강민재, 한유리. 가입 시점은 6개월 전, 3개월 전. 옆자리 사회부 선배가 커피를 들고 와 지혜 머리를 툭 쳤다. 어이 이지혜, 요즘 너 때문에 부장님 욕 많이 먹는 거 알지? 본부장 까는 기사, 광고주 눈치 보인다고. 광고주가 사람 대신 지켜줄 거예요. 할머니 하나 개죽음 안 당하게 만들면 광고 10개 날아가도 본전이죠. 선배가 씩 웃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한다. 미쳤거든. 자, 네가 부탁한 보험 쪽 자료 아는 동생이 몰래 넘겨줬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지혜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어봤다. 사망시 지급액, 건당 5억, 2건이면 10억, 노인 하나 보험금으로 10억이라. 선배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 불효자식들 상상력은 천재야. 부모 사망 보험금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완벽한 투자라니까. 지혜는 서류 끝에 찍힌 이름을 짚었다. 담당 설계사 김도윤.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좁은 카페 구석 트렌치코트를 입은 남자가 불안하게 무릎을 떨고 있었다. 지혜가 명함을 내려놓자 남자는 잽싸게 덮어버렸다. 기자님,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진짜 위험한데. 그냥 아는 동생이랑 커피 마시는 사이라고 생각하세요. 녹음 안 합니다. 대신 제가 본 걸 그대로 적을 순 있죠. 김도윤은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낮게 말했다. 강민재 씨 쪽 맞죠? VIP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보험사에서도 꽤 신경 써서 모셨던 분인데. VIP요? 벌써 표현부터 재수없네. 없네. 사실 그분 보험 들 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지혜의 눈이 번쩍였다. 어떡해요? 보통은 본인이 직접 와서 설명 듣고 서명하고 그러는데 처음 상담 때 어머니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는 잘 모른다.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할란다. 이런 말만 계속 하셨고. 서명은요? 서류상으로는 다 할머니 사인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손을 덜덜 떠시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도장 찍으시더라고요. 옆에서 아들이 자꾸 엄마 사인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지혜의 입가가 비틀렸다. 설계사님, 그거 불안전 판매예요. 심하게 말하면 사기 공범. 그래서 제가 말렸죠. 이 정도 금액이면 어머니가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하셔야 한다고. 근데 그때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는 혀를 찼다. 아주 싹싹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를 잘 모르셔서 그렇다.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 거다. 혹시 설계사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냐라고. 솔직히 저도 실적 때문에 끝까지 막진 못했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보험 얘기 꺼낸 적은요? 한 번도요. 대신 며느리한테서 2번 전화가 왔습니다. 만약 사고 나면 얼마나 빨리 보험금이 지급되냐? 혹시 실종 처리된 경우에도 보험금이 나오냐? 이런 것들.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솔직히 그때부터 느낌이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경찰은 아니잖아요. 의심만 하지 움직이진 못했죠. 이제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증언해 주세요. 보험사가 얼마나 책임을 피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할머니 탓은 못하게 막아야죠. 보험 문제를 어느 정도 짚고 나니 다음 타깃은 자연스러웠다. 이제 이 인간 차례네. 지혜는 모니터에 떠있는 또 다른 자료를 바라봤다. 강민재 이름 옆에 붙은 직함. LJ투어 VIP 전략본부 본부장. 그리고 사내 익명 제보 메일 내용. VIP 투자 상품이라며 공식 계좌가 아닌 이상한 계좌로 돈을 받습니다. 설명과 다른 구조, 돌려막기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이번에 터진 시어머니 실종건도 뭔가 냄새가 나요. 지혜는 바로 회신을 보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신부는 철저히 비밀 보장합니다. 회사 근처 허름한 술집 구석, 후줄근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잔을 비웠다. 저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그냥 전 직원이라고만 쓰세요. 좋아요. 난 익명 제보자 좋아합니다. 대신 진짜 얘기도 해줘야죠. 회사 VIP 상품이 사기 냄새 난다고 했죠. 예, 그게 제주 프리미엄 리조트 투자 플랜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회사 공식 상품이 아니었어요. 지혜의 눈썹이 올라갔다. 공식 상품이 아닌데 회사 로고를 붙여요? 처음에는 내부에서 만든 파일인 줄 알았죠. 근데 사용된 이메일이 회사 계정이 아니라 강민재 본부장 개인 이메일이었어요. 투자금 입금 계좌도 회사 계좌가 아니라 어떤 개인 명의였고요. 누구 명의요? 처음엔 모르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소문 돌더라고요. 그게 본부장 와이프 이모 이름이라고. 이모까지 끌어다 쓰네. 아주 집안이 프로젝트네. 제보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본사랑 상의된 상품 맞냐? 리스크 설명 제대로 한 거 맞냐고. 그때마다 본부장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VIP 상대하는데 입을 왜 그따구로 놀려? 조용히 일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이랬습니다. 잔이 탁 내려앉았다.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실적 압박에 집 대출에 버티다가 결국 이 꼴 나고 나왔네요. 이 꼴이요? 이번에 터진 기사 때문에요. 시어머니 버렸다는 거 나오고 나서 회사 감사팀이 뒤늦게 움직이더라고요. 혹시 VIP 고객 돈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 같은 직원들부터 하나씩 갈아 죽이기 시작했죠. 몰랐냐, 안 막았냐 이런 식으로. 지혜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좋아요. 이제 퍼즐이 좀 맞네요. 시어머니 명예보험 10억, VIP 고객 투자금 수십억, 모두 같은 통로로 빠져나갔을 가능성. 기자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지금까지는 준비운동이었고 이제부터가 본론이죠. 말해보세요. 제보자의 눈이 붉어졌다. 강민재,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 같은 집안에선 부모 세대는 투자 대상이라고. 죽거나 치매 걸리면
자식한테 현금 떨어지는 구조라면서 그걸 마치 재테크 팁처럼 떠들고 다녔다고요. 지혜의 손이 떨렸다. 이 미친 새끼를 그냥 둘 순 없겠다. 다음 날 오후 고급 호텔 라운지. 전면 유리창 밖으로 광안대교가 보였다. 커피잔 위로 은은한 조명이 떨어졌다. 와, 자리 괜찮죠? 여기 제 구독자들도 좋아하는 곳이에요. 뷰 맛집 카페라면서 제가 몇 번 찍었거든요. 한유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역시 성공한 유튜버답네요. 조회수 몇만씩 나오는 사람은 만나는 장소부터 다르네. 지혜는 적당히 웃으며 맞장구 쳤다. 이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지. 화면에선 딱 성공한 며느리 이미지. 근데 왜 굳이 저를 만나시자고 했어요? 저 요즘 이미지도 안 좋은데. 기자님이 저 편 들어줄 것 같진 않은데요. 유리가 컵을 만지작거렸다. 저 편을 들진 않아요. 다만 당신 입으로 당신 얘기를 듣고 싶긴 하죠. 어차피 기사 쓸 거니까요. 유리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다. 기사요? 우리를 더 죽이려고 기사거리를 모으고 계신 거군요. 죽일 만큼 살려둔 적도 없죠, 아직은. 그나저나 어머니 보험 얘기 좀 해봐요. 지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보험? 아, 그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웃기지도 않네. 요즘 노인들 다 보험 들어요. 뭘 그렇게. 피보험자는 방선옥, 수익자는 당신이랑 남편, 가입 시점은 당신 유튜브 채널 수익이 갑자기 떨어지던 시기. 유리가 손가락을 멈췄다. 그걸 어떻게? 또 며칠 전에는 이런 검색 기록도 발견됐죠. 치매 노인 실종 처리, 시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부모 사망 보험금, 자식 공동 수령 방법. 유리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다시 웃음을 되찾은 척했다. 기자님, 요즘 포털 검색어 가지고 사람 잡지 말라 그러던데요. 그래요? 그럼 카메라 꺼진 자리라서 할 수 있는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지혜가 몸을 앞으로 조금 숙였다. 시어머니가 없어지면 솔직히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까? 유리의 눈이 반짝했다. 비웃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빛이었다. 솔직히요. 네, 솔직히요. 지금부터 나오는 말 전부 녹음 안 하고 그냥 제 머리에만 넣어둘게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지혜는 이미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러둔 상태였다. 유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요. 시원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컵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맨날 비린내, 생선더미, 명절 때마다 우리 민재가 읊어대는 늙은 여자, 내 남편을 본부장님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민재라고 부르는 인간. 솔직히 말해서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사라져줬으면 했고. 그래서 보험 들었냐고 물으실 거죠. 웃기시네. 그 보험 강민재가 먼저 들자고 했어요. 엄마 나이도 있고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나는 그냥 옆에서 좋겠다.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인생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농담이나 했을 뿐이고. 농담이요? 그래요, 농담. 근데 뭐 솔직히 그 돈 있으면 이 집에서 나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지혜의 입가가 떨렸다. 한두 번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터미널에 버리는 건 다른 차원이죠. 버린 적 없다니까요. 유리가 다시 방어적으로 굳어졌다. 우린 그냥 잠깐 사이에 어머니를 놓친 거예요. 근데 언론이랑 악플러들이 우리를 살인귀로 만들고 있는 거고. 언론이요? 지혜가 피식 웃었다. 되게 재밌네요. 언론 덕분에 시어머니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유리가 살짝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기자님, 솔직히 말해볼까요? 내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궁금하네요. 구독자 수 떨어지는 거예요. 광고주들 전화 끊기는 거. 브랜드 협찬 다 취소되는 거. 유리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 시어머니 집안이랑 엮여서 몇 년 동안 방송에서 효부 코스프레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버린 악녀 이미지로 찍히면 내가 잃는 게 얼만데요? 그래서 방역 준비하시는 거죠. 이미 몇 군데서 이상한 기사 돌더라고요. 돈 욕심 많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탓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리가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바로 비웃음을 지었다. 역시 기자님, 눈치 빠르시네. 어차피 세상은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믿어요. 치매 노인이 돈 욕심 부렸다는 스토리 vs 성공한 본부장 부부가 엄마를 버렸다는 스토리. 어느 쪽이 더 말이 돼 보여요? 전 후자가 훨씬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지혜가 차갑게 잘랐다. 지금 세상에 미친 부자들 얼마나 많은데. 유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제가 돈이 있으니까요. 변호사도 홍보 대행사도 돈 줄 사람들도 있어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기자님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거는 적당한 데서 손 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장님이랑 회사에서 압박 안 들어와요? 지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웃었다. 와, 딜일까지 치시네. 좋은 정보 하나 드릴까요? 뭐요? 부장님이 어제 술 먹으면서 그러셨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뒤집어 엎자. 어차피 광고도 끊겼다 그러시더라고요. 유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위기감이 스쳤다. 어차피 당신네가 먼저 전쟁 선포한 거잖아요. 보험, 횡령, 실종쇼, 치매몰이. 거기에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돈 노리고 자작극 벌였다는 기사까지. 지혜가 가방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요. 이미지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럼 이미지를 박살내 드릴게요. 본부장님이랑 유튜버님이 쌓아 올린 그 예쁜 껍데기 전부. 유리가 이를 갈며 말했다. 언론이 얼마나 바보인 줄 알아요. 우리 쪽에서 슬쩍 흘려준 얘기 그대로 받아쓰는 기자들 천지예요. 실은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했다. 며느리한테 보험금 나눠달라 했다. 이런 기사 나오는 거 안 보셨어요? 봤죠? 지혜의 목소리가 굳었다. 그래서 더 열받았어요. 내가 한 발 늦었다는 생각에.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 앞까지 다가왔다. 기자님,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해도 돼요? 해보세요. 많이 가진 쪽이 이겨요. 돈, 인맥, 시간, 멘탈. 우린 다 있어요. 할머니랑 기자님은 뭐가 있는데요? 지혜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표정이 더 담담해졌다. 우리는 지혜가 천천히 가방을 메고 유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저녁 인터넷 포털 메인의 기사가 떠올랐다. 단독 본부장 아들 돈 노린 시어머니 보험금 요구 정황.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보험금 나누자 가족 갈등의 진실. 알고 보니 욕심 많은 어머니. 주변인 평소 돈 집착 심했다. 증언. 댓글은 순식간에 갈렸다. 역시 나는 처음부터 시어머니 수상하다고 생각함. 며느리가 불쌍하다. 시월드 진짜 지옥이네. 노인들 중에 진짜 저런 사람 많음. 자식 인생 빨아먹는. 신문을 들여다보던 방선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은 했다고. 글자를 또박또박 짚어 읽을수록 자기가 괴물로 탐욕스러운 노인으로 변해 있는 느낌이었다. 기자님,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인간으로 보이는 기가. 지혜는 선옥이 앞에 기사를 덮었다. 보이게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방역해야 해요. 방역? 저쪽은 이미 돈 써서 여론전 시작했어요. 치매 노인 벨소스 불쌍한 젊은 부부 이 구도 만들려고. 근데 아직 안 늦었어요. 지혜는 노트북을 열고 정리해둔 자료들을 보여줬다. 터미널 CCTV, 보험 가입 서류, 보험 설계사, 전 직원 진술 메모, 치매 허위 진단 의혹 자료. 할머님,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늙은이 하나 미친 걸로 치고 조용히 사라질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누가 진짜 미친 놈인지 세상에 보여줄지. 선옥은 한참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다. 손등 위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한참 후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밑에는 단단한 뭔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평생 우리 민재 미래 위해서락하고 얼마나 참고 살아왔다. 알아요. 근데 이놈들이 날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를 욕심 많은 미친 노인으로 만든다 아이가. 선옥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 기자 양반,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얼마나 더 맞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좋아요, 할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창밖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재와 한유리에게 쏟아질 비는 이제 막 구름을 모으기 시작한 참이었다. 밤 9시 정각. 붉은 넌 조명이 스튜디오를 물들였다. 추적 리포트, 진실 그 이후 전국 시청률 1위를 자랑하는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오늘 자막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떠 있었다. 단독, 치매 시어머니 실종 사건의 진실, 본부장 부부, 버림인가 오해인가. MC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치매 시어머니 실종 사건의 당사자들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스튜디오를 훑었다. 왼쪽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강민재,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은 한유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재의 손은 잔뜩 굳어 있었고 유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른쪽에는 해진 코트 대신 차분한 자켓을 걸친 방선옥, 그리고 그 옆에 앉은 JN 뉴스 이지혜 기자가 보였다. MC가 입을 열었다. 먼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 두 분입니다. LJ투어 VIP 전략본부 강민재 본부장, 그리고 유명 여행 크리에이터 한유리 씨 자리하셨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네, 민폐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유리도 고개를 숙이며 애써 눈시울을 불 켰다. 안녕하세요, 한유리입니다. 시청자분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MC는 다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이 사태의 피해자이자 사건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생선 장사로 살아오신 방선옥 어르신 모셨습니다. 선옥이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다. 예, 방선옥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을 심층 취재해온 JNN뉴스 사회부 이지혜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지혜입니다. MC가 21번 고르고 첫 질문을 던졌다. 강 본부장님, 처음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두 분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치매 시어머니가 잠깐 사이에 사라졌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민재가 마른 침을 삼켰다. 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어머니를 절대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그날도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사라지셔서 바로 옆에서 유리가 말을 받았다. 진짜예요. 저희 그날 터미널에서 엄청 많이 찾았어요. 근데 편집된 CCTV 화면만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냥 도망친 것처럼. 그때 지혜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편집된 건 CCTV가 아니라 유리 씨의 기억일 텐데요. 스튜디오 공기가 살짝 출렁였다. MC가 지혜 쪽을 바라봤다. 이지혜 기자, 말씀하신 김에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혜가 수첩을 내려놓으며 카메라를 바라봤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더 잘 우는지 확인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리가 바로 반발했다. 기자님, 저희가 거짓말한다고 단정짓지 말아주세요.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가 비웃듯 웃었다. 중립이요. 시어머니를 버린 쪽과 버림받은 쪽 사이에서 중립이라. 그건 비겁이라고 부르죠. 순간 방청석에서 희미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MC가 손을 살짝 들었다. 두 분, 감정은 조금만 누그러뜨려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스튜디오 조명이 약간 어두워지고 대형 화면에 여객선 터미널 CCTV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1, 제주행 터미널 로비 14:31. 화면 속에서 방선옥이 물티슈를 든 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곧이어 화장실이 있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캐리어를 끌고 걸어나가는 민재와 유리의 모습이 잡혔다. 유리는 고개를 돌려 한 번 쓱 주변을 둘러본 뒤 민재의 팔을 툭 치며 웃고 있었다. 둘의 입모양이 확대됐다. 끝났어. 이제 타자. MC가 정색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셨습니다. 이지혜 기자,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 설명해 주시죠. 간단합니다. 지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간 걸 똑똑히 확인한 뒤 단 한 번도 화장실 쪽을 돌아보지 않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지금처럼 터미널을 샅샅이 찾아다녔다는 두 분의 주장과 CCTV는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민재가 급히 고개를 흔들었다. 잠깐만요. 각도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방향 카메라에는 다 확인했습니다. 지혜가 말을 잘랐다. 14시 31분부터 출항 시각까지 두 분이 화장실 근처로 간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매점에서 음료를 사고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은 아주 또렷하게 있더군요. 유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의도적인 편집이에요. 우리를 악마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편집은 당신이 더 잘하시죠. 지혜가 차갑게 말했다. 썸네일 제목 기억납니까? 치매 시어머니 실종, 며느리의 눈물. 그날 방송으로 광고 수익 얼마나 벌었어요? 유리가 숨을 멈췄다.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다. MC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 제작진 확인에 따르면 해당 라이브 방송 조회수 120만 회, 슈퍼챗 및 광고 수익 포함 약 3천만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유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손톱이 유리컵 표면을 긁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다. MC가 다시 지혜를 향했다. 이지혜 기자, 두 번째 자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보험입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보험계약서 화면이 나타났다. 피보험자, 방선옥, 수익자. 강민재 50%, 한유리 50%, 사망보험금. 1건당 5억, 총 10억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터졌다. 와,
10억. 역시 보험 있었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설계지. MC가 물었다. 이건 어머님의 동의해 정상적으로 가입된 겁니까? 민재가 재빨리 답했다. 네. 엄마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지혜가 비웃었다. 책임이요? 피보험자는 어머니인데 수익자가 두 분인 보험을요? 그리고 이어 화면에 또 다른 자료가 떴다. 보험 설계사 김도윤의 모자이크 인터뷰 영상. 어머니는 계약 내용 거의 이해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며느리는 사고 나면 얼마나 빨리 보험금 나오냐고 집요하게 물었고요. 인터뷰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잠시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유리가 결국 폭발했다. 그 사람 배신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험 제대로 들려고 고민했는데 이제 와서 다 우리 탓으로 돌리잖아요. 지혜가 차분하게 말했다. 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은 사고 전부터 보험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꽤 구체적으로 세워두셨더라고요. 새로운 화면이 떴다. 유리의 검색 기록. 시어머니 보험금, 며느리가 받아도 되나? 노인 사망 보험금, 실종 시 지급 조건. 치매 진단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MC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리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입에는 땀이 맺혔다.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요즘 누가 검색 안 해요. 검색 한번 했다고 살인자 되는 겁니까? 지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검색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건요? 녹음 버튼이 눌러지고 스튜디오 스피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음성 파일 1, 한유리, 집거실. 어차피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부모 세대는 투자 대상 이하. 잘 죽으면 자식 인생 한 번에 역전되는 거 몰라? 이어지는 민재의 목소리. 조용히 좀 해. 벽에 다 들리겠다. 보험도 들어놨는데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혀가면 어쩌려 그래. 유리의 목소리가 겹쳤다. 그니까 빨리 끝내자는 거지. 터미널 같은데 떨어뜨려 놓으면 언젠간 뉴스 한 줄 나오겠지. 치매 노인 실종 딱 붙어서. 음성이 끝나자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MC조차 말을 잃은 듯 눈을 감았다 뜨며 겨우 입을 열었다. 강민재 씨, 한유리 씨. 지금 들으신 음성은 두 분 자택 거실에서 녹음된 겁니다. 내용 부인하십니까?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거 조작이에요. 요즘 AI로 사람 목소리도 쉽게 만든다면서요. 지혜가 바로 치고 들어갔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맡겼습니다. 결론은 편집, 변조 흔적 없음. 바로 하자 본인. MC가 흐트러진 멘트를 겨우 붙잡았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오해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보험 사기, 그리고 노인 유기 혐의 가능성이 짙어 보입니다. 유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래요, 좋아요. 다 내가 말한 거 맞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요? 결국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미쳐 있었다. 나 시집 와서 몇 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요? 생선 비린내 나는 집구석에서 매번 카메라 앞에선 효부 코스프레하고, 현실에서는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끌려다니고. 나도 내 인생 좀 찾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지혜가 낮게 말했다. 당신 인생 찾겠다고. 남의 인생을 버리면 그게 범죄죠. 남의? 유리가 비웃었다. 시어머니가 남이야.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잖아요.
나한테 방선옥은 그냥 민재 출세에 필요했던 설정이었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자 전호론 혐의 사득자 그의 것이 그거 없었으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스포트라이트 받았겠어요. 그 말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욕이 튀어나왔다. 미친년. 저걸 사람이냐. MC가 서둘러 제지했다. 자, 방청석 반응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방선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너 말대로다. 나는 네한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다. 선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근데 내 피대에 내 뼈 갈아서 키운 그 아들이 내 손으로 지워버린 주름보다 네가 만들어준 조회수, 브랜드 협찬이 더 소중했나 보네. 민재가 처음으로 엄마를 제대로 쳐다봤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엄마, 그게 아니고. 조용해라. 선옥이 단호하게 잘랐다. 지금 네 말은 세상에 필요 없다. 시골땀이게. 지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MC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방선옥 어르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명이 조금 더 밝아졌다. 카메라가 선옥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강민재,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다. 민재의 눈이 붉어졌다. 네가 태어날 때 의사가 그러더라. 애가 자꾸 약해 보인다. 잘 못 클 수도 있다고. 그래도 나는 네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네가 초등학교 때 도시락 반찬이 부끄럽다 해서 내가 새벽마다 남의 집 청소까지 뛰면서 햄, 계란, 참치캔 사다가 싸줬다. 네가 고등학교 때 과외비 없다 울어도 내가 무릎이 부서지도록 생선 상자 들면서 버텼다. 선옥은 마이크를 꽉 쥐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국 엄마를 어디에 버렸는지 아나. 화장실 간 틈에 쓰레기처럼. 민재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 순간 아니었다. 선옥이 단호히 말했다. 보험 들고 검색해보고 카메라 켜고 터미널까지 데리고 가서 그게 어디 순간이냐. 그건 작정이고 계획이고 범죄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둘을 번갈아 보았다. 나 니들 절대로 용서 안 한다. 죽을 때까지 안 한다. 근데 조금 굳어있던 표정에 이상한 평온이 스며들었다. 법이 너희들한테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욕을 하든 그건 이제부터 니들 몫이다. 나는 내 몫 살아갈란다. MC의 눈가도 살짝 젖어 있었다. 네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날 방송은 시청률 18%를 찍으며 화제의 중심이 됐다. 몇 달 후 법원. 강민재, 노인 유기 및 보험 사기 공모, 고객 자금 유용 혐의. 한유리, 노인 유기 및 보험 사기 주도, 허위 사실, 유포 여론 조작 혐의. 판사석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 강민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유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다. 유리는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안 돼요. 제가 왜요? 나만 왜? 다 이 집안 때문이야. 다. 교도관들이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다. 민재는 끝까지 한 번도 엄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복도 앞에서 이지혜가 카메라를 응시했다. 한때 효자 본부장이라 불리던 남자, 천사 며느리라 불리던 유튜버. 그들의 화려한 이미지는 결국 한 장의 CD와
몇 줄의 검색 기록 앞에서 산산이 깨졌습니다. 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카메라 앞에서 흘린 눈물이 전부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 찍힌 기록은 때때로 법보다 정확한 증언이 됩니다. 그날 저녁 뉴스 말미에 MC가 이런 멘트를 붙였다. 진짜 효도는 브이로그 썸네일 속 예쁜 말이 아니라 부모를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 오늘 방송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몇 주 뒤 자갈치 시장. 방선옥은 다시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손에 비린내가 뱄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졌다. 아침에 갈치 좀 더 줘요. 오늘 것도 싱싱하네. 단골 손님들이 웃으며 다가왔다. 예, 오늘은 서비스로 한 토막 더 얹어줄게. 점심시간이 되자 복지관에서 온다는 전화가 울렸다. 선옥 어르신, 오늘도 상담 부탁드려요. 아들 문제로 힘들어하는 할머니가 한 분 더 오시거든요. 예, 끝나고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날 여객선 터미널 위로 지던 노을과는 조금 다른 색의 하늘이 떠 있었다. 민재야, 선옥은 가슴속으로 아들을 한번 불러봤다. 니는 지금 어딘가 좁은 데서 하늘 한 조각 보고 있을 기라. 그래도 좋다. 거기서라도 네가 인간 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배워나오면. 손님이 다시 불렀다. 사장님, 여기 고등어도 한 마리 추가요. 아이고 예예, 지금 갑니다.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칼을 들었다. 손등 위 굵은 핏줄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또렷했다. TV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치매 노인이라 부르든 욕심 많은 시어머니라 공격하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이미 한 번 전국 방송 앞에서 법정 한가운데에서 진짜 판결료를 받아냈으니까. 노인의 손끝에서 떨어진 비늘 몇 조각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새 살이 돋듯이.